그러니까 TSMC가 생산만 잘 찍어내주면 전부 다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예요. 저는 이걸 갖다가 거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거품이 아니죠. 이거는 진짜 AI라는 이 이슈만 가지고 떠가지고 주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으면 그건 거품이 맞죠. 아니죠. 시스코는 사실 제가 그때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는데 시스코랑 달라요. 이게 왜 시스코 얘기가 최근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지를 봐야 돼요. 엔비디아가 거품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주가가 높아서 거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제일 경계를 해야 될 거품은 실적도 못 내는 기업이 그냥 수급 받아서 올라가는 걸 진짜 경계를 해야 될 거품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다른 기업이 만들지 못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GPU를 지금 사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서 안달인 기업들이 정말 많고 수요가 넘쳐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오히려 엔비디아는 이제 설계만 하는 패밀리스 기업이고 그걸 찍어주는 게 TSMC인데 그래서 TSMC가 어쨌든 생산 캐파를 늘리려고 최근에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러니까 TSMC가 생산만 잘 찍어내주면 솔직히 그게 전부 다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걸 갖다가 거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거품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이제 뭔가 이슈 가지고 진짜 AI라는 이 이슈만 가지고 떠가지고 주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으면 그건 거품이 맞죠. 그건 사실 제가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사실 기업 보통 이게 증권사나 아니면 이제 이런 투자를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는 그런 투자 회사 같은 데서는 어떤 회사의 실적, 당장의 실적 가지고 이제 적정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평가하죠. 그래서 적정 주가라는 걸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들이 생각하는 적정 주가와 기업들이 생각하는 적정 지수는 역사상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냥 그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적정 주가라는 것도 만일 정확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증권사가 다 똑같아야겠죠. 근데 기준이 증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견을 그냥 존중한다. 내가 투자할 때 참고해서 존중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여기는 뭐 골드만삭스가 얘기했으니까 맞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는 조그만 회사가 말했으니까 틀린 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조그만 회사가 더 잘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결국 저는 거품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그 증권사나 그 투자를 도와주는 그 세력 뭐 증권사든지 투자 회사든지 자기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보다 높게 좀 평가가 돼 있고 너무 빨리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거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들은 뭐 더 사고 싶은데 이제 올라가 있고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들이 그래서 주가가 밀려야 되거나 뭐 이런 애들이 거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돼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든지 이 숏을 공매도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려는 이제 집단들이 미국에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오히려 테슬라 적정 주가 몇십 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솔직히 그게. 그러니까 이게 각자 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거품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고 제가 예전에 경기 침체가 이제 다들 걱정했을 때 제가 경기 침체 안 온다고 했거든요. 응답 책방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욕을 먹어가면서 제가 안 온다고 얘기했었던 사람인데 그때 제가 왜 안 온다라는 이제 이유를 말씀드린 게 명확했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수요, 소비. 소비가 살아있다.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기가 침체된다는 거는 이게 사실 이게 또 악순환이 도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의 소비가 떨어지면은 기업들은 생산을 줄입니다. 생산을 줄이면은 당연히 생산을 줄이면은 이제 직원들 수를 감소시키겠죠? 직원들 줄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실업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악순환이 좀 잘리면은 소비 못 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소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와가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비가 그걸 받쳐줬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남 신세계백화점이 전 세계 매출 1위를 찍을까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소비가 좋은 상황에서 절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물론 막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 막 되게 스타급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라도 갖다 붙여요. 무슨 뭐 구리 가격도 붙이고 뭐 평소에 보지도 않은 그런 뭐 팜유 뭐 이런 것도 갖다 붙이고 막 온갖 걸 다 갖다 붙여서 거기에 의미 부여를 엄청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마치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얘기해 가지고 '아 그러네. 저게 경기랑 연관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전 돌아왔을 때 엔비디아를 봤을 때 엔비디아가 파는 그 제품이 만일 안 팔린다. 첫 번째 안 팔리기 시작한다. 두 번째 완벽한 대체제가 나왔다. 뭐 AMD든지 어디든지 간에 완벽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 나올까요? 당분간? 제가 봤을 때 1-2년 사이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AMD든 인텔이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은요. AMD가 원톱으로 갑니다. 그리고 AMD가 원톱으로 달리면서 그 구멍 있는 그 구멍에서 나오는 그 콩고물들이 떨어져요. 그 콩고물들을 받아 먹으려고 AMD와 인텔 아니면 이제 뭐 애플 자체 개발 뭐 이런 얘기들이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지. 진짜 뭐 엔비디아와의 어떤 경쟁 구도로 올라가가지고 이미 그 시장에서는 지금 점유율이 90% 넘어가는데 그래서 콩고물을 받아먹기 위한 아이들이 밑에서 이제 열심히 치고 올라올 뿐이지. 엔비디아는 원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래는 경쟁사들이 따라오니까 엔비디아가 이번에 어떤 참전 젠스성이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엔비디아가 이번 어떤 선택을 했냐면 원래는 신제품을 이제 2년에 한 번씩 냈어요. 근데 신제품 주기를 1년으로 땡긴답니다. 그거 자체가 따라오지만 못 따라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그 오히려 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엔비디아는 정말 남들이 못 만드는 제품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은 기업이고 만들어만 주면 다 누가 사가는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회사의 경영 전략조차도 뭔가 라이벌 기업들과 차이가 나는 계속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고 근데 이런 기업이 주가가 쉽게 꺾인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수요들 이런 어떤 실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가 좀 밀렸을 때도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거품이라고 한다. 말이 안 된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거품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버리게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보통 동대문 같은 데서 이제 물건을 떼서 이제 보통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옷 파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택가리를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대문에서 옷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태그를 갖다 우리 이제 상표를 붙여 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만 원의 옷을 떼오면 그거를 만 원에 그대로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 원에 떼오면 보통 2만 원, 3만 원에 파는 거죠. 그 전 거기 붙는 만 원, 2만 원이 저는 마진율인데 그게 거품이라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거품이 저는 어떤 기업이든지 거품이 있어야 된다 봐요. PBR 레벨이 무조건 1이 되면 안 된다 봅니다. PBR 레벨이 1이 넘어가야 돼요. 0점 몇이면 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좀 완전 저평가고 무조건 1 적정 수준이 뭐 2면 2도 가능하고 실적 받쳐주면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고 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퍼도 10배, 퍼 10배 PBR 1이 딱 그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 되는 기업 엔비디아도 제가 봤을 때 한 2, 30배밖에 안 될 거예요, 퍼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높긴 살짝 그 적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누가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보다는 좀 높긴 하지만 실적을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는 거품으로 보되 그 거품이 적정 거품이다. 대신에 이게 좀 많이 끼면은 중간에 좀 쉬어가면서 좀 과한 거품. 우리가 맥주 쭉 따르면은 맥주에 아예 거품이 없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쭉 따르다가 이제 넘어가면 윗부분을 싹 없애죠. 아니면 넘치기 전에 우리가 먹어버리거나 그런 느낌이지. 예, 이 거품이란 걸 너무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들어간 게 이제 AI잖아요. AI라는 게 더 고사양으로 발전하고 챗 GPT도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의 이 가속기가 핫하게 뜨고 있었고 그리고 이 신제품에 대한 주기를 1년으로 땡긴 이유 중에 하나도 이 AI라는 이 산업의 발전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오히려 경쟁사들과의 어떤 따돌림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발전이 빠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걸 딱 개발을 해가지고 더 빨리 생산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를 봤을 때는 AI의 이 미래 요것과 좀 연결을 시켜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였으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서버에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이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이렇게 돼야죠. 저는 같이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봐요. 이게 결국은 이제 원래 디램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은 거의 뭐 엔비디아 쪽에 SK 하이닉스만 넣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삼성도 같이 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 두 개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단가를 떨구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두 개, 세 개로 만드는 놓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엔비디아 쪽에다가 뭐 단독 공급 이런 건 엔비디아가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단독 공급이면 걔랑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두세 개 기업에서 계속 이제 공급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더 좋은 사양의 더 수율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경쟁을 하겠죠.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이 산업이 더 발전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AMD나 뭐 인텔 같은 기업이 똑같이 뭐 이런 엔비디아의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냐? 만들어주면 땡큐지. 왜냐면 엔비디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테슬라 때 사실 저는 테슬라가 당연히 좀 또 가고 더 좋은 기업이라는 건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걱정됐던 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원탑이잖아요. 어떤 산업에서 어떤 한 기업이 그 산업이 되잖아요. 그럼 성장성이 언젠가는 딱 멈춥니다. 라이벌이 없으면. 우리가 왜 달리기 같은 거 할 때도 내 라이벌이랑 달리면은 이제 올림픽 같은 데서 왜 신기록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만약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저랑 달리면 그 사람이 신기록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와요. 뒤에서 따라오니까 진짜 막 내 그냥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달리는 그런 노력이 나와야지만 더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라이벌들이 좀 따라와줘야지 그 라이벌들을 따돌리기 위한 나의 노력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AMD나 인텔이 좀 따라와주면 좋을 것 같다. 예, 근데 사실 단기간에 따라오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뭐 안 따라와도 엔비디아가 본인 스스로 잘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AI 시장 전체적인 부분, HBM 시장 전체적인 부분, DRAM 시장 전체적인 부분 관련된 모든 업종의 이제 추가적인 성장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이 엔비디아 쪽에다가 이제 HBM을 넣으면서부터는 좀 재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삼성전자 쪽은 잘 아시겠지만 휴대폰 오랜 기간 동안 되게 힘들었던 휴대폰도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다가 이제 삼성이 지난번에도 엔비디아 젠스상 CEO가 삼성 HBM에다가 사인을 하면서 주가가 한번 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니다라고 해서 주가가 원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테스트랑 실패가 없다 해서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일 엔비디아 쪽에다가 이제 납품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가 그게 아마 삼성전자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시점을 기다리는 게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디램은 여전히 뭐 ING죠. 뭐 삼성 여전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HBM도 디램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뭐 디램도 계속 뭔가 발전돼 나가는 새로운 어떤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디램 시장도 앞으로는 계속 좀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뭐 HBM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디램 시장에서는 이제 최우선 우위는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낸드도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죠,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삼성의 실적을 봤을 때 살아나고 있는 낸드, 그리고 이제 HBM도 이제 엔비디아 쪽에 넣게 되면은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삼성전자 주가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삼성이 제가 용어 기억이 안 나지. 하여튼 제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레벨을 또 도전하고 있다는 기사가 제가 어제가 그냥 본 적 있어요. 제가 이거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봐요. 단순히 봤을 때 HBM은 D램을 이렇게 세로로 쌓아서 적층 구조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삼성이 사실은 이제 바라봤던 거는 예전에 2010년도였나요? 2010년도에 삼성이 그때 HBM을 접은 이유가 가성비가 떨어지고, 솔직히 비용에 대비해서 이제 그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삼성이 사실 HBM을 안 한 거거든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삼성이 봤던 거는 우리는 D램을 쌓는 방식 말고 그냥 램 하나의 용량을 확 올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자. 이런 식으로 사실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개발은 늘어지는데 HBM이란 게 빵 떠가지고 HBM을 SK 하이닉스가 잡으면서 결국 D램 점유율인데, D램 점유율을 점점 이렇게 이제 잠식을 당하니까 우리도 이제 HBM을 좀 하긴 해야겠구나 싶어서 이제 뒤늦게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HBM도 최신형은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높죠. 왜냐면 최신형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못 주니까, SK 하이닉스만 주니까. 근데 전체 이 세대로 넓혀서 보면은 점유율이 49대 46밖에 차이가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 세대로 넓히면은 삼성이 SK 하이닉스한테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에 딱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역전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다음에 관심 받을 수 있는 테마는 이제 진짜 이 쌓는 디램을 이제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그 램.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나왔던 기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직까지 ING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다음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그래요. 이제 뭐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 쓸 때도 램을 올리고 싶으면 이제 그 램 그 슬롯에다가 이제 더 추가를 해서 끼웠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램 하나에 1기가짜리가 나왔죠. 1기가를 맞추려면 원래 512짜리 두 개를 끼우거나 뭐 256짜리 네 개를 끼웠는데 지금은 이제 1기가짜리 램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단일화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사실 HBM 시장도 더 이제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쪽이 그 다음 차선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는 또 기술력이 좋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 다음 레벨을 또 결국은 차지할 거예요. 그 두 개 기업에서 나올 거예요. 결국. 저는 사실 아직 반도체 소재 쪽에는 관심 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전 답을 안 해요. 아직까지는 대장들이 좀 이제 앞에서 밭을 좀 갈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래도 좀 중소형주로 느낌이 수급이 좀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면 이게 시간을 좀 많이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또 대놓고 투자하기 시점은 좀 이른 것 같다. 제가 아마 다다음번 출연할 때쯤 한두 달 이후쯤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이르다. 오히려 그냥 대놓고 반도체 대장을 하는 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아끼는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아요.